팔레스타인이란 건 없었다. 1969년 6월 15일 당시 이스라엘 수상으로 갓 취임한 골다 마이어는 6.1 전쟁 2주년을 맞이하여 언론사 선데이 타임즈의 프랭크 가일즈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사실입니다. 지난 25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민족, 나라, 언어, 역사 아무것도 없는 거의 무의미한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1969년 이스라엘 수상 골다 마이어가 팔레스타인이란 건 없었다 라고 말할 당시만 해도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었고 아랍 국가들은 대개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아도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란 건 없었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수상의 저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말이 나온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프랭크 가일즈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상께서 보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무장세력 페다이엔의 등장이 중동에서 중요한 새로운 요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골다 마이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새로운 요소긴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이 지역은 1차 대전 이전에는 시리아 남부였다가 요르단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불렸죠. 팔레스타인이란 나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건 없었다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던 지방은 있었지만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골다 마이어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과장이거나 거짓일까요? 이스라엘 수상 골다 마이어의 말이 100%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거인이었죠.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쓰고 히브리어로는 필리시티라고 씁니다. 성서에서는 이 블레셋인들이 살던 땅을 역시 같은 이름인 블레셋으로 부르는데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삼손과 델릴라, 다윗과 골리앗 시절부터 이 땅에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땅은 같은 땅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최초의 역사서라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BC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와 이집트 사이의 경로를 설명하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팔레스티네라고 썼어요. 그런데 삼손과 델릴라, 다윗과 골리앗 시절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믿는 신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레타나 그리스 본토에서 이주해온 바다 사람들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목초지에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민족이었죠.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도 바다에서 좀 떨어진 구릉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언덕이고 그 주변 지역도 대체로 언덕 지형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얕은 산길로 가다 보면 나오는 게 예루살렘인데요. 그 산들이 우리나라처럼 숲이 빽빽한 산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관목과 목초가 자라는 산들이었습니다. 사실 지중해 주변 산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바다 사나이들이었고 거주지도 바닷가였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블레셋 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죠. 개역개정 성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소개하는 부분을 잠깐 보죠.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키가 6규빗이 넘는다고 나오는데 그럼 3미터가 넘는 겁니다. 과장이겠죠. 그것보다 노투구 즉 청동투구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고 청동 각반을 했다는데 주목하세요. 청동 단창도 있죠. 이건 던지는 투창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전사의 복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에서 이민 온 그리스 혈통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때는 BC 10세기쯤이고 호메로스는 BC 8세기 사람이고 일리어드의 배경은 BC 12세기쯤 됩니다. 전쟁 기술로 보자면 그리스에는 중장보병은 있었지만 아직 중장보병 때의 팔랑스 전투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과 봇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각자 1대1로 싸우던 시절이죠. 물론 전투력이 강한 장군들끼리 대표로 나서서 일기토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도 그런 일기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서에서 블레셋에 대한 언급은 바빌론의 유대 정복 이후 사라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뿐 아니라 블레셋인들도 모두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죠. 당시 유대인 전부가 바빌론으로 간 건 아니고 블레셋인들도 전부 데리고 간 건 아닐 텐데요. 아마 남아있던 소수의 블레셋인들은 주변 문화에 흡수되었던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더 이상 소식이 없습니다. 후일 페르시아 왕 키로스가 레반트를 비롯한 지중해 동쪽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때도 블레셋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후의 역사를 봐도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로써 블레셋 혹은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은 사라지고 유대라는 이름만 남은 거죠. 그러다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되살린 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였습니다. 서기 66년 로마에 속주이던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쥐콩만한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당시 세상을 모두 정복할 기세이던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운 거니까 이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한 전쟁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4년 정도 버티다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유명한 마사다 항쟁도 이때의 사건입니다. 화가 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의 보물 같은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첫 번째 성전은 BC 6세기에 바빌론 사람들이 부쉈고 로마인들이 두 번째 성전을 부순 겁니다. 이쯤 되면 로마에 대들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대인들이 서기 132년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르코우바란 유대인이 타칭 자칭 메시아가 되어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4년 정도 버티다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반란을 진압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브리타니아의 야만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유대인 놈들이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으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싸가지 없는 유대인 놈들의 뿌리부터 파내버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 전역을 골고루 파괴한 다음 저항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출입을 금하고 결정적으로 로마의 행정구역에서 유대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원래 라틴어로 유다이아라고 부르던 그 땅을 시리아 팔레스티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물론 이때의 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던 시절이라 팔레스티나란 용어는 그리스어 팔레스티네에서 유래한 걸로 보아야 합니다. 하드리아누스가 한동안 안 쓰던 용어를 살려낸 거죠. 그러다가 7세기에는 무슬림들이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우마야드 왕조는 여기를 빌라드 알샴이라는 지명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 십자군, 오스만 투르크 등 여러 세력이 차례로 이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살던 유대인 외에도 아랍인, 기독교인, 터키인 등 다양한 민족이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정착해서 살기도 하죠. 하지만 그동안 이들은 늘 우마야드 왕조, 아바시드 왕조, 십자군 국가, 오스만 투르크 등의 일부였지 독자적으로 무슨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등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만 사는 민족이나 언어 같은 것도 물론 없었고요. 이스라엘이 성립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 역시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랍인이 가장 많고 유대인, 기독교인, 드루즈교인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 그동안 팔레스타인이란 이름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하던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이곳을 그냥 시리아의 일부라고 시리아 빌라엣이라고 불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안 썼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때 전쟁의 승리를 예상하던 영국인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꺼내든 겁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신탁 통치하겠다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 중에도 이 이름을 듣고 뭐지? 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안 쓰던 용어가 영국인들 때문에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골다 마이어로 돌아가자면 실은 골다 마이어의 말이 맞습니다. 독자적인 공동체로서 팔레스타인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냥 아랍인들이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사는 아랍의 무슬림들입니다. 오랜 무슬림 왕조의 지배 기간 동안 이주해온 사람들이죠. 실은 팔레스타인 세력 중에서도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피에로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주에이르 모우센이 한 발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국이란 건 단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아랍의 단결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는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 단지 정치적, 전술적인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 민족의 존재를 말하는 것뿐이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란 그냥 아랍인이란 거죠. 예전에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민족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란 용어 자체를 껄끄러워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용어 자체가 아랍이나 이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대의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이 쓰던 용어니까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란 용어는 편의상, 전략상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쓰는 용어에 불과하며 실제로 팔레스타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는 거긴 시리아 남부야.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지. 라고 하더군요. 팔레스타인 분쟁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런 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민족 같은 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에 있던 블레셋의 후예가 아닌 아랍인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만의 언어나 역사 같은 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아랍어를 쓰는 아랍인입니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의 독자적인 정체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은 아랍 이스라엘 분쟁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직후 아랍 5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로고스 TV의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